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이름 중에는 또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진짜 촌스러운 이름이 있고, 세련된 이름이 있고, 뭐 트렌디한 요즘 이름이 있고, 뭐 옛날식 이름이 있고, 뭐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냥 촌스럽고 평범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면 개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요즘 세대에 안 맞는 의미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예전 쓰던 자자라든지 속자라든지 이렇게 순자라든지 이런 형태 그 남자 이름 같은 경우 석자라든지 막 이렇게 강건한 그런 강인한 혹은 약간 다듬어지지 않는 돌 같은 이름을 이제 촌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는 만족한데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까봐 말씀 안 드리지만 이름이 본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름이 스트레스가 된다. 이름을 남이 불러주는 게 싫고 이럴 때 계명을 고려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남이 야 너 그 이름 촌스러우니까 바꿔라 이래서 하는 계명은 절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본인이 이름 바꿀 생각이 없다면 바꾸지 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가 때가 아직 오지 않으면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된 계명 같은 경우는 발복이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름 바꿔야 돼. 내가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남이 불러주기 싫어. 이럴 때 내가 계명을 해야지 할 때 계명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바로 계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 사주로 볼 때 이제 편관이 강하거나 혹은 편인이 강하거나 이렇게 결단력이 강한 사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바꾸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3년, 4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바꿔야지, 올해는 바꿔야지 했다가 개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때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나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정말 만족한 이름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굳이 바꾸지 마시고요. 어느 계기가 돼서 내가 바꿔볼까? 해볼까? 그럼 때가 조금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이름부터 덜렁 바꾸지 마시고 이름을 한 두서너 군데에서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본 다음에 계획을 갖고 하는 개명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름 나쁘지만 지금 바로 개명하십시오. 이런 상담 안 해드립니다. 안 하고요. 이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언제고 알아두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개명을 하십시오. 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촌스럽다 하는 거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게 타의적인 해석이고 자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굳이 개명할 필요가 없다. 시기가 올 때 개명하는 게 그 복이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장명철학원에서 대간장명에서 복신장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말인즉슨 이제 복이 들어오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이름에 썼을 때 복이 들어오는 한자가 따로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대 들어와서는 이제 사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 있질 않고 글자가 지닌 성질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복의 유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따라서 통관지신이라고 해서 두 세력이 싸울 때 요 세결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지켜주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없으면 관절이 생기죠. 관절염이 생기죠. 그것처럼 사주를 살펴보면 꼭 필요한 걸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활유 같은, 연골 같은 이름이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특정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주에 따라서 글자 쓰임새가 틀리거든요. 예를 든다 하면 이제 오를 시자다. 그러면 그 불이 필요할 때 쓰는 글자인데 그런 글자 썼을 때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기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명예운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자신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그 식복이 먹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주에 따라서 다 그 글자의 쓰임새가 틀리기 때문에 연골 같은 글자 그런 조합을 어떻게 찾느냐에 어떻게 찾아서 조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복이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복이 있는 이름이냐, 명예운이 좋은 이름이냐, 혹은 식복이 좋은 이름이냐, 건강이 좋은 이름이냐, 대인관계를 잘해주는 이름이냐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장명의 그 요체는 사주의 근간을 살펴서 그 어느 쪽이 강하냐, 어느 쪽이 약하냐, 어느 쪽을 소통시켜줘야 되냐, 어느 쪽을 강하게 보완시켜줘야 되냐, 어느 쪽을 누설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복이 따르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복의 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복이냐, 처복이냐, 명예부냐 이게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이름이 복이 따르는 이름이구나 해서 그 복이 따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고요. 다만 글자는 사주에 따라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복 있는 글자는 이렇게 그 나쁜 뜻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한문 글자도 영어와 같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자 중에 뭐 관을 뜻하는 그 관, 시체를 앉지 않은 관을 뜻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맞힌다 그러는데 그게 뭘 맞춰야 할 때 그게 명을 맞히는 거거든요. 명을 맞히는 그런 이름을 쓴다든지 할 때는 그런 거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틀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장명을 하는데 복 있는 장명은 글자에 있지 않고 사주에 따라서 어떤 길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복신장명, 특수복신장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브랜디의 예를 든다 하면 기간이 오랜 것수록 이게 레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특수복신 같은 경우는 일반 복신장명에서 막 미세하게 조절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좋은 이름, 좀 더 미세하고 좋은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특수복신인데 특수복신 같은 경우는 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럴 때 아무나 막 쓰는 건 아니고 사주에 따라서 꼭 써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가 아주 맑고 순수하다든지 귀하게 태어났다든지 이제 그와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주들이 있어요. 편고됐거나 명의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해주는 그런 경우에 이제 특수복신을 써주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장명을 할 때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저 좋은 이름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때 굳이 좋은 이름 쓰지 않아도 된다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수복신 같은 경우는 제가 거절하는 것도 있고 신청한 사람 목도 있고 해서 그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별한 이름을 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신청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건 굳이 하실 거 없이 제가 이름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죽어서 남기는 게 이름인데 그거 장명료 조금 더 받아서 그거 저 피화되고 처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제가 속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주에 따라서 그 복이 따르는 이름 복신장명 맞고요. 복이 따르는 이름은 복이 따르는 글자에 있지 않고 어떤 사주에 어떤 글자를 어떤 조합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런 걸 잘해줄 때는 정말 이렇게 그 그릇에 따라서 그 폭이 클 수 있고요. 또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름을 바꿨는데 왜 더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나빠질까 할 때 그 때가 있습니다. 때 발복할 때가 있을 때 이름은 나쁜 기운을 좀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기운이 있는 것이지 더 하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또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몇천억을 버는 분, 같은 대운에도 몇천억을 버는 분이 있고 같은 대운인데도 몇억을 버는 분이 있고 요 차이는 그릇의 차이에 있다. 좋은 기운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산다 하면 자기의 기운의 최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장명입니다. 복신장명. 선생님 이번에는 출산택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아직 아이를 낳거나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산택일을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긴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출산택일을 한다 하면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좋은 날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출산택일을 받을 때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던가 아니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인터넷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출산 대기를 많이 하고 출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출산 대기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산 대기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육아를 길러보고 한 사람들은 압니다.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날짜를 정해서 이 시간에 수술합시다 하는 것도 택일이고, 이런 철학원에서 날짜를 잡는 것도 이제 택일인데, 금액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일단 출산 택일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첫째가 이제 건강이고, 둘째가 청명함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일정 시기에 내가 대학 진학에 대한 진로 적성할 때 길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청명함이 없어지게 되면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한다, 예능 한다, 거기에 특정한 두각을 발휘 못하면 중간에 할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적게 태어납니다. 예전에 50만이 경쟁했을 때 60만, 70만이 경쟁한 적도 있었을 때, 지금은 20만, 22, 3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적게 경쟁하는 추세에 학문성의 우월감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청명함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제복입니다. 제복. 남자든 여자든 제복을 잘 타고나야 되고, 예전에는 여자는 남편복, 남자는 첩복을 먼저 봤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복, 명예, 사람떡 이런 걸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그거를 살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출산 택일, 사주를 보고 지어내는 출산 택일 뿐이 없거든요. 왜냐면 사주를 보면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고집센 사람, 이 사람은 청명한 사람, 이 사람은 제복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인물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단명할 사람, 이 사람은 교도소 갈 사람, 이 사람은 관제수당할 사람, 이 사람 칼을 잡을 사람.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택일을 한 맞춤 사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출산을 앞둔 경우 내가 어쩔 수 없이 택일을 해서 가야 된다 하면, 저한테 택일하시라는 게 아니고 택일을 해서 낳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럴 때 이제 택일을 할 때 택일을 하는 분을 잘 살피셔서 오래된 경험이 좀 있나, 혹은 활동 범위를 보시고 의뢰하시면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 볼 수 있는 이제 사주를 택일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이 임신해 출산한 시기에는 사주의 2주간의 기간이 굉장히 좋은 날들이 들어있는 기간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정말 허덕이고 정말 좋은 날을 정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24시간씩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분당이라든지 이렇게 서울에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지역들의 이런 병원 혹은 강남의 유명한 병원은 시간 선택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수목은 오전만 한다든지, 오후만 한다든지, 혹은 새벽이나 아침 저녁 안 되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의 특성을 살펴서 택일하되, 출산 택일이라는 것은 그 2주간의 기간에 가장 쾌적한 날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산을 앞두고 자연분만이 아니고 수술을 해서 내가 출산해야 된다 하면,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할 때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거기에 이 출산 택일을 해서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 하면 교육비가 줄어듭니다. 교육비가. 자녀 기르면서 노고가 적거든요. 노고가. 그래서 출산 택일해서 아기 낳아서 아기를 길러본 분들은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전에 많지 않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난 추세고, 또 출산 택일이 굳이 막 힘들게 오지 않으셔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상담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택일할 때 하는 게 좋다, 누구한테 하는 게 좋다, 조금 이렇게 검증이 되신 분들한테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자녀를 키우고, 또 특히 경쟁력 있는 자녀를 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택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잘 받고, 나를 잘 받기 위해서 선생님을 잘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 대성TV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